전치사를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히브리어의 전치사는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하면 비분리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비분리 전치사. 거기 27쪽에 교재 27쪽 하고 있습니다. 아, 27쪽이 아니라 29쪽이죠. 교재 2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자, 비분리 전치사. 그래서 그러니까 비분리 전치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히브리어는 어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이제 명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명사 앞에 붙어서 전치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in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you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요 두 개가 붙은 상태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전치사를 비분리 전치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분리 전치사의 대표적인 것 세 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베, 케, 레 혹은 브, 크, 르 발음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했죠.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전치사 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앞에 점이 있잖아요. 요 점은 그 따게시 레네, 즉 연강점입니다. 따게시 레네 연강점. 그러니까 따게시 레네는 언제 쓰냐 하면 베가드 케파트 글자 베가드 케파트 글자가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점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을 사실 찍을 수밖에 없어요. 따게시 레네를. 그래서 배하고 케가 이렇게 따게시가 붙은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모음이 단순 쉐바예요. 단순 쉐바. 그런데 단순 쉐바는 유성과 무성으로 나눠지는데 유성 쉐바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어의 시작할 때 쉐바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유성 쉐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발음할 때 부보다는 이제 배로 발음할 수 있다는 거죠. 유성 쉐바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어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비블리 전치사 세 개, 브, 크, 르가 다 이렇게 단순 쉐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치사 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in by with. 네, in by with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론 이것 외에도 뜻이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기초 히브리어에서는 in by with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n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거죠. 그래서 as, like,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르는 이제 어디 어디에 뭐뭐를 위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중급으로 잠깐 말씀드려 본다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브크르의 본래 전치사, 그러니까 본래 모음은 쉐바가 아닙니다. 원시, 그러니까 원시 모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시 형태에서는 저 모음이 파타흐였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조금 히브리어 하셨던 분들은 요까지 얹혀가시면은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음은 얘가 파타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짧아져 있는 형태이고요. 이제 다양한 다른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모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시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시 모음은 얘가 파타흐였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급이고요. 고급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 두 개가 파타흐였고요. 배는 또 이제 히렉이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실 거는 중급 정도로 봤을 때 원시 모음은 얘가 또 파타흐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지금 쉐바 형태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양과 뜻이 지금 중요해요. 인바이 위드 캐처럼 레에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모음은 단순 쉐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기본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역시 변화가 있죠. 자, 변화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교재가 좋은 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해서 좋아요. 예. 단순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강의를 들으면 사실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게 써놓으면 히브리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만 해도 성경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순해서 이 교재가 좀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치사의 모음이 쉐바인데
요 모음이 바뀌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째 모음이 단순 쉐바인 경우 전치사의 모음이 힐액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 힐액에 여러분 교재에 저처럼 형광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째 모음이 단순 쉐바인 경우 전치사의 모음이 힐액이 된다. 예, 이거는 사실은요. 꼭 이 전치사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모음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볼게요. 자, 전치사 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부가 있고 공이 앞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 예. 파타워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전치사 부하고 그 다음에 레바브라는 단어가 지금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면 뭐 마음 안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마음에 예, 왜냐면 배는 인이니까요. 예, 인바이위드 중에 하나니까 뜻은 마음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유성쉐바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유성쉐바가 두 개 있을 때는 앞에 거가 히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기본 모음 법칙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 빌바브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빌바브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단순 쉐바지만 앞에 모음이 히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렇게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번째 모음이 쉐바일 때는 앞에 거가 히렉으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이 예였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 문제라기보다는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모음 법칙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단어에, 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전치사 르하고요. 그 다음에 예후다라는 말이 합쳐지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쉐바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거가 히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앞에 거가 히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요드일 경우에는요. 자, 요드일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실행요드 순장 모음처럼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쉐바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최종 남은 게 뭐냐? 이렇게 남은 거예요. 리후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쉐바가 두 개 있어가지고 앞에 거가 히렉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히렉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가 요드기 때문에 순장 모음화처럼 돼버려가지고 남은 것이 리후다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네, 요 경우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아 복잡하다 히브리어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고 이런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 어떤 낱말을 봤을 때 앞에 자, 모음을 생각하지 말고 르로 시작하면 라메드로 시작하면 얘 전치사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80%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세 개를 아시고 계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요 세 개. 브, 크, 르. 요 세 개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가 전치사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일단 지금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교재 1번에다가 여기 그 자음이 요드인 경우 이렇게 밑줄 그어 주세요. 자음이 요드인 경우. 자,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전치사 크하고 자, 아리 요 히브리어 아리는 이제 사자란 뜻이고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복합 쉐바잖아요. 복합 쉐바일 때는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 복합 쉐바의 단모음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카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도 가보시면 르 에콜도 보시면 여기가 핫탭 쇠골이니까 요거를 받아서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쇠골로. 그래서 레 에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모음이 워낙 가변적으로 잘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이었어요. 합성 쉐바 앞에서는 합성 쉐바에 상응하는 단모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는 밑줄을 교재 합성 쉐바에 상응하는 여기에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합성 쉐바에 상응하는 단모음 여기에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그다음 여기서도 또 하나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어, 자, 알렙이 나올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보면 켈로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엘로힘하고 합성어예요. 전치사 크하고. 예, 근데 엘로힘이 이렇게 하텝 세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이제 전치사 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성 쉐바가 나오면 요 세골을 따라잡 똑같이 해가지고 요로 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골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세골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얘가 또 알렙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알렙이 이제 묵음처럼 바뀌면서 앞에가 장모음으로 길어져서 째레가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다음 예외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알렙인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제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중요한 건 딱 봤을 때 전치사 크로 시작하니까 얘가 전치사일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한다면 그러면 거의 80% 성공입니다. 네, 결국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요걸 한번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얘를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레모르. 그죠? 레모르입니다. 레모르. 그러니까 여기서 알렙은 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렙은 아 발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응, 이게 후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알렙이니까 마치 영어의 A처럼 아 발음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레 아모르가 아니고요. 그냥 레모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 레모르에는요. 별표를 한 3개 해놓으실까요? 예. 레모르의 별표를 3개 넣으셔가지고 얘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나중에 동사 가면 또 배우시긴 하겠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전치사 르하고 아마르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이거든요. 지금 이게 나중에 가시면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이 레모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별표 3개 하시면 되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혹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 개혁성경 같은 거 보면 가라사대 있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레모르입니다. 예, 옛날 번역상으로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되 뭐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얘는 그냥 관용어구처럼 그냥 딱 예, 기억해 놓으시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문법을 안 배웠어도 그냥 레모르 하면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요, 레모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단어부터가 직접화법이 됩니다.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 따옴표가 나오는 거죠. 직접화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언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기를 렘모로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액센트 앞에서 전치사의 모음이 종종 카메츠가 된다. 자, 카메츠는 어떤 모음입니까? 단모음인가요? 장모음인가요? 흑모음. 예? 흑모음. 장모음. 예. 카메츠는 장모음이에요. 파타흐는 단모음이니까요. 예. 장모음, 이게 카메츠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조 장모음인데요. 자, 그러니까 액센트 앞에서 전치사의 모음이 종종 카메츠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하고 3번의 경우는 이게 전치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히브리어의 모음 법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번이 또 굉장히 중요한 모음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현상은 다른 경우에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또 2개 해주시고, 2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현상을 제가 좀 외우기 쉽도록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일단 뭐라고 쓰시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압개장.
이라고 써보세요. 강압 개장입니다. 예, 제가 만든 말인데요. 예, 이게 아주 강력한 히브리어의 무기입니다. 강압 개장. 이 말을 꼭 외우셔야 돼요. 강세 앞 개음절은 히브리어는 장모음이 오게 돼 있어요. 강세 앞 개음절은 장모음이 오게 돼. 그래서 강압 개장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 사신 거 있죠? 저도 이렇게 교재 있는데 이 교재 맨 앞에다가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흰색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모음 법칙이라고 쓰시고 강압 개창이라고 쓰세요. 이 교재에다가.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필 때마다 보셔야 돼요. 강압 개장. 예. 그냥 이 교재 책 맨 앞 페이지에다가 흰색 페이지에다가 제가 이제 이런 세트를 앞으로 하나씩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거 모으면 거의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압 개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압 개장, 강세 앞 개음절은 장모음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실게요. 자, 쓰신 상태에서 자 이제 밑에를 보시면 자 전치사 르가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였고 마임은 뭐냐면 마임은 물이란 뜻입니다. 물. 예. 그래서 물에게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직역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르하고 마임을 이제 마임이 합성어가 된 건데 마임이 이제 액센트가 요 앞에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여기로 넘어가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강세가 여기 있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강세 바로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원래 르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음절이었죠. 자음, 유성제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개음절이죠. 그러니까 강, 앞, 개, 장의 원칙에 따라서 장모음인 카메츠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모음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째레도 장모음이고, 그죠? 예, 홀렘도 장모음이고. 그런데 왜 홀렘이나 째레로 오지 않고 왜 카메츠로 왔느냐?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급 피브리어가 필요한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시 모음 자체가 얘가 파타였습니다. 아까 제가 원시 모음이 파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모음으로 장모음화가 된 겁니다. 예, 굳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강압개장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카메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히브리어의 이제 형태론이죠. 형태론에서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좀 더 다른 예를 또 드려볼게요. 자, 히브리어로 예, 많이 했는데 말씀이 뭐죠? 명사 말씀. 아발, 따바르죠. 자, 따바르인데요. 자, 따바르는 모음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 달래 밑에 모음은 뭐죠? 따바르일 때, 카메츠. 베트 밑에 모음도 카메츠죠. 자, 따바르는 이렇게 카메츠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음절을 나눠보겠습니다. 음절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음절과 폐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 개음절이죠.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폐음절이잖아요. 그래서 따바르 이렇게 되는데 자,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액센트는 말음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강세가 여기에 있죠. 강세 바로 앞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얘가 개음절이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느냐? 장모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린 원칙. 강압, 개, 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장모음 카메츠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강압, 개장. 이걸 외우셔야 돼요. 강압, 개장, 강압.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문법책을 봐도 설명만 하지 어떻게 외우라고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압, 개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재 앞에다가 강압, 개장, 강압, 개장, 강압, 개장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히브리어 형태론을 몰라가지고 다 헤매시거든요. 강압개장, 강압개장. 자,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거 하나 보너스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에 여기를 보실까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여기도 지금 카메츠잖아요. 왜 카메츠일까? 파타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법칙이 있느냐? 자, 밑에다가 또 써보겠습니다. 유강폐장.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강세 있는 폐음절은 장모음이 와야 돼요, 히브리어가. 다시, 강세 있는 폐음절은 장모음이 와야 된다. 그래서 유강폐장.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앞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 두 개 썼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강압개장 쓰고, 밑에다가는 유강폐장 쓰세요. 강압개장, 유강폐장. 강압개장, 유강폐장 쓰셔요. 강압개장, 유강폐장.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지금 발의 부분인데요. 뒷부분. 아이고. 네, 여기 이제 커서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액센트가 강세가 있어요. 유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폐음절이었죠. 그래서 유강폐장의 원칙에 따라 여기가 지금 모음이 온 겁니다. 아, 저기 카메츠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다바르 유강폐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리는 요거는요, 명사인 경우입니다. 명사. 네. 동사는 약간 차이가 또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강압개장, 유강폐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그 전치사 같은 경우도 그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 그러니까 액센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강세 바로 앞으로 왔을 때 예, 이렇게 지금 예, 장모음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 사실은 좀 많지 않은 게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보통 액센트가 말음절에 있기 때문에 강세 바로 앞에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마임이라는 단어가 독특하게도 액센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메츠로 길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입니다. 4번 가실게요. 자, 4번은 이제 이 전치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도 별표 3개 해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전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실제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경우이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정관사를 공부했었죠? 정관사. 자, 히브리어의 정관사는 해, 그 다음 모음이 파타흐, 그 다음에 따게시 포르테, 이렇게가 정관사였죠. 그래서 발음상으로는 하,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따바르죠. 그 말씀 하면 핫따바르였죠? 핫따바르. 그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해, 파타흐, 따게시 포르테, 핫따바르. 자, 이게 정관사였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정관사 플러스 전치사까지 함께 붙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치사 예, 르로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르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 그 말씀을 위해라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띄어쓰기를 한 상태에서 그냥 해보면 그 말씀은 핫다바르고요. 거기 플러스 위에는 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건데요. 자,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가 되는데요. 자, 저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자, 요거 있죠, 요거. 얘하고 얘. 이렇게 두 개가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음해 그 다음에 유성쉐바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뭐가 남냐면 요 파타흐하고 요 전치사 자음이 남게 돼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잘 보십시오. 라 따바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따바르가 되는 거예요. 라따바르.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여기 파타가 왔으면 좀 이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형은 카메츠이기 때문에, 아니, 저 카메츠가 아니라 유성쉐바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말씀을 위해라고 해석하시면 틀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위해라고. 그러니까 요 파타흐를 보고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타흐를 딱 보고 이상하게 느끼고 그 다음 글자 딱 갔는데 여기 따개시가 있네. 따개시 포르테가 있네. 요거까지 보면 99%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정관사가 이렇게 숨어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치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29쪽에 4번. 정관사를 가진 단어와 전치사가 결합할 때는 정관사의 자음 해가 약하고 전치사의 모음 쉐바가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 사라지고 강한 것들, 즉 정관사의 모음과 전치사의 자음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실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래서 하늘 가지고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부 하샤마임, 그죠? 베 하샤마임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요 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유성쉐바 사라져 버렸죠. 그 남은 게 파타흐, 그 다음에 따게시 포르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 샤마임이 되는 거죠. 바 샤마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 번 더 꼬아졌는데, 자, 그 백성.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음, 원래 정관사가 파타흐에 따개시를 찍어야 되는데, 이 아인이 후음이었기 때문에 점을 못 찍어요. 자, 후음은 알렙, 해, 헤트, 아인 이렇게 후음이었죠. 그래서 후음은 따개시를 못 찍기 때문에 못 찍어서 보상으로 앞에 거가 카메츠로 길어진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보상적 장음화라고 있었죠. 예, 그래서 카메츠로 길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암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치사를 합쳐졌을 때 그대로 이걸 받아온 거죠. 예. 원래 하 밑에 있었던 모음이 카메츠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카메츠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 암이 된 거죠. 네. 조금 이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히브리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요걸 외우셔야 돼요. 이 뜻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부크르 이 뜻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바로 이 4번입니다. 예, 정관사와 결합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별표를 체크해 드렸어요. 네, 그거를 먼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죠? 자, 5번인데요. 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대명전미사를 아직 안 배우신 상태입니다. 대명전미사가 그 3과에 나와요. 다음 과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한번 좀 쉬운 것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자, 대명전미사라는 개념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죠? 나의 하나님이 엘리 엘리 할 때 엘리잖아요. 엘리 엘리 하나님이 엘이고요. 하나님이 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사의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게 대명 접미예요. 접두가 아니라 접미사 꼬리에 붙어요. 그래서 꼬리에 뭐가 붙었느냐? 히렉 요드가 붙었습니다. 히렉 요드. 그래서 요 히렉 요드가 나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렉이 대명 접미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 르하고 여기 전치사 르가 원래 이렇게 단순 쉐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혹은 나에게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꼬리에 대명전미사인 히랭요드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레 히랭요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리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전치사이고요. 그다음 요게 대명전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에게, 나를 위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르카 하면
남자인 너에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크 하면 여자인 너에게, 로 하면 이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그에게, 라흐 하면 그녀에게, 우리에게, 라켐 너희에게, 라켄 여자인 너희에게, 라햄 그들에게, 라헨 여자인 그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다음 과에서 요 전미사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미사 대명 전미사가 전치사하고도 붙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다음 거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그냥 보너스로 얻어 가실게요. 예, 이제 조금 이제 중급 가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크 같은 경우에는요. 시 그러니까 운문이죠. 시편 같은 운문에서는 크로 나오지 않고 크모라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 당장 제 기억에 시편 2편에도 크모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 크 같은 경우에는 운문에서는 이렇게 크모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전치사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전치사 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민. 자, 이 전치사 민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예, 별표 2개 정도 해볼까요? 예, 교재에다가 별표 2개 해주세요. 전치사 민입니다. 자, 전치사 민은요, 영어로 말하면 기본 의미가 from입니다. from. 그런데 이 전치사 민은요, 자, 비분리 형태로도 사용되고 분리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치사 크, 르,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분리인데요. 미는 비분리일 수도 있고 분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독특한 면인데, 근데 이제 그게 뭐 랜덤으로 비분리 분리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분리 전치사로 사용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히브리어 일반적인 법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제 생긴 거를 보시면 맴이 있고 혈액이 있고 눈이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눈이 여러분들을 조금 많이 괴롭힐 건데 이 히브리어의 눈은요. 자, 거기다 이렇게 책에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쓰세요. 히브리어 눈은 약자음입니다. 약자음. 그래서 굉장히 잘 사라져요. 네, 그래서 눈은 진짜 잘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자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는 사라질 때 무조건 그냥 사라지진 않고요. 언제나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보상적 장음화 이런 말도 했던 것처럼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눈이 사라지면 자신의 흔적을 뭘로 남기냐면요. 따게시로 남깁니다. 예. 따게시 정확히 말하면 포르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다계 씨, 이 교재에서는 경강점이라고 말하는데요. 강다계 씨. 그래서 약자음이 사라질 때는 따게시 포르테를 남기는 거고요. 요거는 전치사 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히브리어에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전체적으로 이 눈이 사라질 때가 많은데 사라질 때는 항상 이렇게 따게시 포르테를 남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따게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하느냐? 이거 눈이 사라진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따개 씨가 뭐가 사라진 거에 대한 이제 나중에 몇 가지 옵션들이 생기거든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눈이 사라진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발음상 약한 철자인 눈이 다음 단어의 첫째 철자에 동화되어 경강점으로 흔적을 남긴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가 민이 풀로 쓰일 때는요. 이렇게 민으로 쓸 때는 언제나 이렇게 짝대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핫다 바르잖아요.
핫다바르. 그래서 민 핫다바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으로 보통 쓰일 때는 이렇게 짝대기를 붙인 상태로 놨습니다. 이 짝대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캡이라고 부릅니다. 마캡이라고 부르는 부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캡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마켓을 쓰지 않고 진짜 비분리 형태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비분리. 자, 이번에는 그냥 말씀으로부터로 해볼게요.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붙거든요. 자, 그런데 민 따바르겠죠? 자, 따 바르고 모음은 히렉을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붙는 경우에는 이 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따귀시를 남긴다고 했죠. 그 다음 글자에 이렇게 따귀시가 찍힙니다. 그래서 밑다바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 눈이 사라지게 되고요. 사라지면서 이렇게 따개시를 남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치사 미는 이렇게 요 오리지널 형태와 눈이 사라진 맴 형태를 함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민마임이 됐잖아요. 물로부터 민마임. 원래는 예, 저 민하고 마임이 합쳐진 건데,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 요게 실제로는 이제 민마임이 밈이 됐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요 경우도 좀 있으면 얘가 나오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남은 건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눈이 사라지면서 요걸 따개시로 붙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 다음에 동그라미에도 별표 2개 해주시겠습니다. 두 개. 자, 후음 앞에 올 때, 자, 이번엔 또 후음인 경우인데요. 후음 앞에 올 때, 단모음인 요 히렉이 째레로 장모음화가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상적 장음화라고 쓰시면 됩니다. 옆에다 쓰세요. 보상적 장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적 장음화. 히브리어의 보상적 장음화입니다. 자,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관사 할 때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이제 얘를 지금 나무로 들고 있죠? 나무 가지고 해볼게요. 자, 나무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츠거든요. 에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에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전치사 민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민을 붙이는 건데, 근데 비분리로 쓸 때는 비분리로 쓸 때는 눈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맴 쓰고 그 다음에 눈이 사라져가지고 대신에 여기다가 따개시를 딱 찍으려고 했는데 요 아인이 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앞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장모음화. 왜냐하면 원래 요 히렉은 단모음이었기 때문에 장모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모음을 바뀔 때 뭐로 바뀌느냐? 째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엣츠가 아니라 메 엣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장모음이 됐는데 히렉이 장모음이 됐는데 째레가 됐을까? 이거는 첫날 제가 모음 가르쳐 드릴 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모음이 1군 모음, 2군 모음, 3군 모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에, 이, 오, 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단모음이 있고 어조 장모음, 어조 장모음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모음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같은 군에서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모음 히렉이 장모음이 될 때는 째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렇게 보시면 자,
단모음 에는 쇠골이었고, 단모음 이는 시래기였고, 장모음 이는 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가는 겁니다. 같은 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렉은 장모음이 되면 이렇게 체레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자, 요거를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외우느냐? 방금 여기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히렉이 체레로 장모음화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옆에다가 쓰십시오. 자, 뭐라고 쓰냐? 자, 오늘 가르쳐 드리는 세 번째 법칙입니다. 모음 법칙이에요. 후압, 시세 이렇게 쓰세요. 후압, 시세. 후음, 앞, 실액은 세고. 아, 요거는 저 딴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다른 겁니다. 예. 네, 요거는 그대로 그냥 요 째력을 하고요. 요거 다른 거 할 때 가는 거네요. 예, 제가 헷갈렸네요. 네. 그렇죠. 예. 요거는 그냥 그대로 실액 요거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거. 요 모음 법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다음 시간 건데 제가 먼저 가르쳐 드렸네요. 네, 나중에. 자, 일단 요 희렉이 째르로 바뀐다. 요거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장모음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해트는 이제 이 교재는 잠재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영근 문법책에서는 함축된 경강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쇠고리 이제 저기 뭐야 그 따개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잠재적 경강점의 법칙에 따라 경강점도 오지 않고 모음 보상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경우인데요. 자, 그러니까 전치사 민하고 해트가 왔을 때는 보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점을 찍을 수도 없지만 보상하지도 않아서 그냥 그대로 미후추로 남아 있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잠재적으로 함축적으로 실제 가상적으로 여기에 타겟이가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만든 거예요, 문법으로. 잠재적 경강점, 함축된 경강점,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음이 왔으니까 째레로 길어져야 되는데 안 길어졌네? 왜 안 길어졌느냐? 해트인 경우는 함축된 경강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음에 보시면, 음, 정관사 앞에서 위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후음 앞에서 체례로 장모음화되거나 더 빈번하게 마켓과 함께 독립적인 전치사로 나타난다. 아마 제가 읽었지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는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분리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자, 민의 경우가 있고 비분리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쓰고 언제 이렇게 쓰느냐인데요. 자, 풀네임을 쓸 때는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 정관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관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풀로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관사 없는 관사가 없는 형태일 때는 이렇게 눈이 동화된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죠? 네, 별로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정관사가 없으면 예, 종종 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들었을 적은 아까 위에서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핫다바르라고 하가 있을 때는 보통 민이 나오고 정관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붙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웃길 수 있지만, 아이고, 요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민이 풀로 쓰일 때는 정관사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해드린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TMI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관사가 있으면 이렇게 민이 나와야 되고 정관사가 없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동화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정관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98번 정도 있습니다. 98번 정도. 네, 지금 한번 들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51번이 역대기에 나타납니다. 역대기에. 예. 그러니까 아니 정관사가 없는데도 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역대기에 50번이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역대기는 누가 봐도 보수적인 신학계나 진보적인 신학계나 누가 봐도 얘는 포로 후기에 쓴 책이잖아요. 그죠? 역대기는 누가 봐도 포로 후기에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의 히브리어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LBH라고 하죠. 그러니까 SBH가 이제 스탠다드 비블리컬 히브리고 레이트 비블리컬 히브리어 그러니까 포로 이후의 히브리어인데요. SBH에서 LBH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 지금 98번 중에 50번이나 역대기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포로 후기에서 쿰란 히브리어 저 뒤로 갈수록 점점 이 법칙을 따르지 않고요. 그냥 다 풀네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뒤로 갈수록.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22년에 이제 구약론단에 논문을 실었는데 이게 제 논문의 좀 중요한 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우리가 M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해사본 있잖아요. 쿰란 사본이라고 부르는 사해사본이 있는데 쿰란 사본으로 가면 완전히 뒤잖아요. 예, BC 2세기경이 되는 거니까 완전 뒤거든요. LBH에서 거의 끝으로 이제 LBH 다음이 쿰란 히브리어로 가는데 쿰란 히브리어에서는 거의 동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 아예 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제가 논문 쓸 때 조사했는데 아가서의 MT와 쿰란을 조사해 봤을 때 쿰란은 동화되지 않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동화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지나가면서 드리는 얘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이 민이 정관사랑 쓰일 때는 이렇게 풀로 쓰이고요. 관사가 없을 때는 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 점에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을 딱 뗀 다음에 예, 뭘 포기하지 않고 딱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정 강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원정 강독을 하면서 근데 원정 강독도 처음에는 혼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원정 강독 강의 같은 거 올릴 때 원정 강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이제 원전으로 읽어야 그래야 이제 감이 잡힙니다. 이런 감도 잡히고 하여튼 결국에는 성경을 읽어야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감이 잡히고 많이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눈이 생기죠. 뭐 예를 들면 뭐 시편 읽다가 이거는 되게 시편스럽지 않은 단어나 표현들이 들어있네?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열왕기를 보다 보면 이거는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나오네. 이제 그런 감까지 잡히면 진짜 잘하는 거죠. 예. 성서학으로 와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뒤로 가면.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대명사, 전미사와 더불어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다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아직 대명전미사를 배우지 않아서 조금,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기를 보긴 하겠지만요. 형광펜을 어디다가 칠해야 될지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둘째 줄에, 자, 단수 3인칭 남성과 복수 1인칭 공성이 형태가 똑같다. 요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는 딱 밑줄 그어 놓으세요.
네. 단수 3인칭 남성 복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뭐가 많잖아요. 이 중에서 여기 네 번째 거, 요거. 요게 민메누라고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단수 3인칭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뜻이 그들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rom them쯤 될까요? 뭐 이런 거 있나? 하여튼 예. 그들로부터거든요. 그런데 요 민메누가 아랫줄로 가보시면 여기 민메누 또 있죠? 네. 아이,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들로부터가 아니죠. 그로부터 해야 되죠. 단수니까. 그러니까 from 뭐 이런 말이 있나? 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로부터 그죠? 그로부터 예, 그죠? 왜냐하면 지금 단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민매는 그 그로부터라는 말과 복수 1인칭 공성이니까요. 여기 또 있잖아요. 민매누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뜻이 우리로부터가 되겠죠? 우리로부터. 그래서 민매누는 삼남단 그로부터 있을 수도 있고 우리로부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지나가면서 형광펜 표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미니, 이 전치사 미니 대명사 전미사랑 붙을 때는 매미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랫줄에 다른 색깔로 자, 매미 중복 이렇게만 형광펜 표시하시겠어요? 매미 중복. 네, 그래서 이제 민니가 아니라 이제 1인칭이 이제 니인데요. 민니가 아니라 여기 매미 한 번 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매니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매미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민므카, 민메크 이런 식으로 대명사 전미상 쓸 때는 오히려 매미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조금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복잡해 이러실 수 있는데 막상 성경에서 만나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나 7번입니다. 자, 이제 민의 용법인데요. 자, 민이 뜻이 되게 많아요. 여기 외에도 제가 엊그저께도 그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그 이제 창세기 1장 읽을 때도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여기 외에도 창세기 1장에 또 다른 뜻이, 이 민이 다른 뜻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자,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 제가 fro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from. 예. 계속 거기다가 쓰십시오. from. 한 번 더 쓰세요. from. 그런데 그 프롬의 의미가 장소도 되고 시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바, 민, 하, 헤칼. 자, 바가 왔다는 뜻이고요. 민은 으로부터. 그죠? 그는 하, 그 다음에 성전이 헤칼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굳이 생각한다기보다는 from을 아시면 돼요. 그냥 from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from이 뭐뭐로부터가 장소도 되고 시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로부터 여기도 뭐뭐로부터 from이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되고 시간도 된다. 자, 히브리어는 민하욤 그날로부터.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쉐비이. 이게 일곱입니다. 일곱. 일곱 번째 날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형광펜 어디 표시하냐? 요거 중입니다. 중. 여기다 표시하세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면 뭐뭐 중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중에서. 그래서 야츠우 그들이 나왔어요. 민하암 그 백성으로부터 나왔어요. 사실 이제 으로부터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프롬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백성들 중에서 나왔다는 거죠. 정확히 의미로 말하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뜻은요. 자,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펜을 여기 때문에 밑줄 그시면 됩니다. 뭐뭐 때문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 없이 해도 됩니다. 예, 뭐뭐 없이 이런 의미 됩니다. 미깨부라 힘으로 깨부라가 이제 능력 이런 건데요. 능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 능력 없이 이런 의미로 기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비교급인데요. 여기에는 별표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비교에는 교재에다가 별표 해주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 비교급을 사용할 때 전치사 민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후, 토브, 밈하. 자, 여기서 카는 이남단, 너로부터가 아니라요. 너보다가 됩니다. 너보다 후가 이제 시거든요. 그는 토브하다, 착하다, 선하다. 너로부터 선하다가 아니라 너보다 선하다예요. 그래서 전치사 민이 비교급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급. 네. 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표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from으로 가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미는. 근데 from으로 뭐뭐로부터로 안 될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뭐보다, 그다음 뭐뭐 때문인데요. 이것도 많이 안 나오고 요 뭐뭐보다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특별 제가 별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전치사 민하고 아드가 이제 같이 있는 건데요. 왜 영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로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민이 뭐뭐로부터고요. 요 아드는 어디 어디까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쓰이는 겁니다. 요것도 그냥 별게 아니고 그냥 각 단어 뜻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서 예,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에는 여기 너 보다 요 보다에 형용 표시하셔야겠죠? 예, 그는 너보다 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시간이 시간에 제가 너무 자세히 하나 봐요. 자, 그다음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독립전치사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비분리가 아니고 분리인 전치사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볼게요. 알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항하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보. 그다음에 about도 되고요. 뭐뭐에 대하여 다 됩니다. 그러나 기본 의미는 뭐뭐 위에입니다. R은 뭐뭐 위에. 자, 요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형광 표시 할게요. 자, 그다음에 L에게 어디 어디에게 어디 어디로 요것도 해야 됩니다. 형광펜. 그다음에 뭐뭐 함께 이것도 임입니다. 임. 자, 여기서 임은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쯤 될 텐데 임마누. 네. 그래서 여기서 임이 함께죠. 아누는 우리고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임마누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임이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은 함께, 임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타하트. 얘는 형광펜 안 칠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타하트. 물론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덜 봅니다. 참고로 타하트는 라는 단어 어디에 진짜 많이 나오냐면 전도서에 진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예, 전도서에 그런 문장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타하트 쉐메시 이런 뜻이 나오죠. 그래서 타하트 뭐뭐 아래에서는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뭐 없이 벨리라는 말입니다. 뭐뭐 없이 이것도 칠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민 요거는 칠해야겠죠. 많이 나옵니다. 민. 그다음 내려가서 르마안 뭐뭐 하기 위하여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신명기 같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얘는 르마안 뭐뭐 하기 위하여도 되고요. 뭐 그러므로 뭐뭐로 말미암아 특히 저도 이제 신명기를 한 두 번 읽었거든요. 히브리어로 두 번 읽었는데 이 신명기가 그 쉬운 것 같은데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절에서 문장이 안 끝나는 경우가 신명기에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잘 이제 단어도 별로 안 어렵고 문장 구조도 안 어려운데
뭔가 말끔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르만 때문입니다.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뭐뭐 하기 위하여지만 그러므로 뭐뭐로 말미암아 뭐 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리프네, 예, 리프네 이렇게 읽습니다. 리프네. 얘도 형광펜 어디 어디 앞에. 그다음에 아드 어디 어디까지. 형광펜 거의 다 긋네요. 네, 아드. 자, 그다음에 네게드. 자, 요거는 반대에 상응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네게드도 약간 앞에 이런 뜻입니다. 얘도 비슷해요. 앞에 뭐뭐 앞에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벤 뭐뭐 사이에 요거는 between이죠. between입니다. 뭐뭐 사이에 얘도 종종 나오죠. 그다음에 아하르 뒤 이렇게 됩니다. 아하르 뒤에. 참고로 얘는 하나 더 보너스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하레 뒤에가 체레요드도 같이 이렇게 아하레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쓰여요. 아하르, 아하레 다 뭐뭐 뒤에 이런 뜻입니다. 얘도 종종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르, 아하레.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들을 이제 암기해 주셔야겠죠. 한 주 동안. 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4번. 자, 3분 남았네요. 자, 그래도 4번까지 가보겠습니다. 명사의 성수 변화입니다. 자, 일단 나가기 전에 혹시 전시가 끝났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잠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예. 네. 혹시 3, 4분 동안 생각나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말 끊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명사의 성수 변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데 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요 표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참고로 제가 드렸나요? 어, 제가 이거 드렸나요? 요거 제가 드렸나요? 파일 안 드렸나요? 제가 강의 끝나고 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파일로 PDF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요게 지금 이제 지금 배울 게 여기 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 장이 교재 한 권이에요. 이게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는 동사 이렇게인데 요렇게까지 하면 기초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불규칙 동사 가기 직전까지가 이 한 장으로 커버가 돼요. 예, 그래서 요 한 장을 배우려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히브리어 처음 할 때 이 표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교회 어, 없는데 예, 제가 이거를 드리면 이거를 출력을 하신 다음에 예, 코팅을 하신 다음에 여러 장 출력하신 다음에 코팅하신 다음에 눈에 보이는데 여기저기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때 화장실에 변기 앞에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데 다 붙여놨어요. 교회 사무실도 옆에다가 처음에 붙여놨었고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까지 계속 이제 하여튼 눈에 보이는데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장 출력하신 다음에 코팅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걸 또 반으로 잘랐거든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막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제 히브리어는 명사가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쌍수 이렇게 성수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명사는 어차피 사과에서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맛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금 성수 때문에 잠깐 이제 하는 겁니다. 성수. 자,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모든 교재가 수스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순장 모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음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자, 남성, 수스는 순말이란 뜻이에요. 순말. 자, 얘를 여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꼬리에 카메츠해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으로 자, 카메츠해 이렇게만 색칠하세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쓰셔야 돼요. 카메츠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앞말은 수싸가 됩니다. 수싸.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성경 읽기 좀 힘들고 카메츠해 여자는 카메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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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카메츠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수싸로 읽지만 카메츠해가 붙으면 여성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순말이죠. 자 이번에는 순말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성 복수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수 심 이렇게 읽습니다. 수심. 그런데 역시 형광펜은요. 히렉 요드 맴 이렇게 형광펜 표시하세요. 히렉 요드 맴. 그리고 쓰셔야 돼요. 히렉 요드 맴이라고 쓰세요. 요게 남성 복수입니다. 히렉 요드 맴. 카메츠에는 여성 복수, 히렉 요드 맴은 남성 복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히렉 요드 맴, 히렉 요드 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카메츠에는 여성 단수, 히렉 요드맴은 여성 아니죠 남성 복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성 복수로 가볼까요? 자 여성 복수는 오트를 붙이면 돼요. 자 일단 단수가 카메츠 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냥 오트가 붙습니다. 이렇게 오트. 자, 그래서 이렇게 오트에만 형광펜 표시하시고요. 요거는 그냥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오트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트 하시면 되겠죠. 수소트. 수소트. 오트로 끝나면 여성 복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쌍수도 있습니다. 쌍수. 자, 쌍수는 아임이 붙습니다. 뒤에가 아임. 남성 쌍수는 아임이에요. 이게 히렉 요드 맴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부터 시작돼요. 파타부터 아임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죠. 아임, 아임, 아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쌍수는요. 타임이에요. 타임.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아타임인데요. 아타임. 자, 근데 여기서 아가 남성 같은 경우는 파타였는데 여성은 카메츠죠. 이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여성 단수가 카메츠 해였었거든요. 그래서 카메츠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타임입니다. 아타임.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쌍수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음. 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창세기 3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마하나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뒤에가 아임으로 끝나면 이거 쌍수형이구나 이거 느끼시면 좋아요. 마하나임. 마하가 이제 마하네 마하네가 이제 그 연계형이 된 거긴 한데 원래는 마하네는 그 저기 군대 진 막 어떤 군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쌍수니까 마하나임이 된 거잖아요. 나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요 아임이 붙어서 이 군대가 그러니까 야곱이 본 군대가 두 개의 뭐 여단, 두 개의 뭐 대대 이런 쯤 되는 거죠. 두 개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쌍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도 히브리어가 샤마임이잖아요. 결국 이제 생각해 보시면 샤마임이라는 것도 아임이기 때문에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쌍수인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로고스나 바이블웍스나 어코던스 프로그램의 파싱을 보면 그냥 복수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얘는 모양 자체가 쌍수형이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성달 교수님인 이거를 쌍수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권성달 교수님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의 최고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하신, 예.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샤마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쌍수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임으로 끝나면 쌍수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으로 끝나면 여성 쌍수고요. 네, 오늘 5분 지났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 전치사까지 했습니다. 오늘 조금 한 시간이지만 내용이 꽤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시면서 히브리어는 복습하지 않고 지금 강의만 들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한 주 동안 복습을 하셔서 오시고 또 이 제 강의가 지금 70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사람이 안 많으면 읽는 것도 막 많이 반복하면서 제가 좀 훈련도 시켜드리고 하는데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하시고 한 주 동안 복습하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카톡방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